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2024년이 되면 금방 금리 하락이 되고 집값이 다시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무건수행 중입니다. 단순히 지금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장기간 동결하겠다는 게 이번 동결의 또 포커스입니다. 장기간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그걸 따라하기 힘든 점까지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 역시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마이너스 0.04% 하락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4% 서울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가 그러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 이번 주는 송파구가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마이너스 0.11% 하락했습니다. 좀 단위가 다릅니다. 다른 곳하고. 이어서 노원구, 동작구가 0.07% 하락, 그리고 또 구로구, 강북구도 0.06% 하락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강남권, 강북권 이걸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송파구를 한번 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송파구 3대장 중에 하나 잠실 엘스, 여기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달에는 24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된 이후에 최근에 22억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실 3대장,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요 3개가 30평대 아파트가 20억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 거래가 되는 순간 어쩌면 서울 아파트 가격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또 20억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이 깨질지 또 안 깨질지, 또 깨진다면 과연 언제쯤 깨질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송파의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곳은 재건축 이슈가 있고 송파에서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 아파트 요거를 제외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11월 달 거래는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15억 후반대에서 16억까지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최고가가 21억까지 갔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 비해서 5억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었을 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즘의 부동산 상황이 대략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는 부동산 폭등기 때 최고가 21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하락기 때 13억까지 하락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17억대까지 하고 꾸준히 또 17억대 거래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15억 후반에서 16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턴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아파트 가격의 현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북은 물론 이것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다음 스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겁니다. 과연 부동산 하락기 가격대인 13억대까지 다시 한번 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쭉 그냥 이 상태로 이어질 것이냐. 집값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댓글로 부비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여론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궁금하고 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먼저 비아냥은 네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라 우리 집값은 안 떨어졌거든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 중에 큰 빚이 없고 그냥 뭐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여유롭습니다.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또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유주택자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고 다른 부동산 유튜버와는 조금은 다른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대로 실전 부동산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 댓글 기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전을 할 곳이 제한되고 유튜브 채널로 또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대표 포털보다 유튜브 이용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불안한 상태를 느끼는 집주인,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 이분들이 또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유튜브에 많이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그만큼 본인의 입지가 현재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신경 쓰이는 분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뭐 이것저것 여쭤보는 분들입니다. 집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놨는데 과연 지금 가격에는 차마 못 들어가겠고 집값 하락도 그렇다고 또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집값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하락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몇 달치 아니면 1년치 막 이렇게 가격 변화를 압축해서 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락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친한 공인중개사 한두 명은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친해지는 걸 저는 권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어이구 지금 3억 빠졌으니까 급급매 이거 당장 사가세요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연이 쌓이고 진짜 매수할 손님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길을 쓰고 알아보고 꾸준히 부동산 매물을 여러분께 알려줍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급매 물건을 알려주질 않겠죠.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큰 이슈를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연 크게 효과가 있을지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생략할 수도 뭐 있고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일정이 좀 빨라진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수십만 원씩 자기 돈이 또 들어갑니다. 기존에. 왜냐하면 이게 단지 크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 3억은 기본 들어가고 그 이상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간혹 또 이거를 왜 내 돈 주고 해야 하는 거냐, 나라에서 이런 거 다 해줘야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설득하는 게 조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뭐 목동 이런 곳들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까 과연 그럴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이 지금은 더 중요해진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아주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상계 주공 5단지 재건축이 노원구에서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여기가 노원구에서 노른자 위치입니다. 이 아파트가 11평짜리 아파트로 구성된 곳인데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는 이게 8억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1평 8억. 재건축 호재 거기에다가 부동산 폭등기라는 이중 버프를 맞고 승승장구했으나 지금은 4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거래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 시공사 선정까지 GS로 끝내고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5에서 6억 정도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조합원들이 5억 6억의 분담금을 여기는 이제 충격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합니다.
결국은 시공사는 이 아파트에 60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 같은데 그런 것은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노원구뿐만 아니고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목동 이런데 사업성에 대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시기, 그게 지금의 어쩌면 부동산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게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줄여서 도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활성화 하겠다라는 건데 효과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어떻게 들릴까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은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공급자, 주택 공급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인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1주택자들이 오피스텔을 몇 채를 사도 다주택자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요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해도 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을 안 합니다. 집을 안 살려고 하죠. 그동안 2030 세대들이 영끌족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점에 다다른 거를 이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2030 영끌도 돈도 없고 이걸 살 만큼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이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결국은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게 그게 통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의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의 활성화 정책이 이게 몇 년 후에는 제2의 깡통 전세로 이어지지 않길 한번 바라봅니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